안녕하세요. 엄친수입니다. 오늘은 여행 토크 4강 솔방울 정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강에서는 바티칸의 회화관, 그 회화 작품이 있는 페인팅들이 있는 피나코테카를 설명드렸고요. 피나코테카를 구경을 하시면, 그쵸? 다시 바깥으로 나오시게 되면 이제 솔방울 정원이라는 데를 가게 되시는데요. 거기서 많이 쉬십니다. 여긴 아직 이제 다른 박물관 이동하는 건 아니고, 이제 솔방울 정원으로 나오셔서 사진도 찍고 쉬시기 때문에 오늘 4강에서 솔방울 정원, 코르탈 델라 피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델라를 보시면 델라, 그쵸? 뭐뭐인데, 뭐 D도 있고 뭐 D도 있고 다 있어요, 이태리 말에. 근데 요걸 제가 다 설명드릴 순 없고, 솔방울, 피냐의 정원, 코르타일은 정원입니다. 근데 요거는 코르타일은 제가 좀 영어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르타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바티칸 시티에 있는 건물인데 보시면 여기가 산 피에트로 성당에 있는 광장이 되겠죠. 열쇠 모양의. 그리고 여기가 현재 교황님이 살고 계시는 레지던스 2층 쪽이죠. 그쵸? 그리고 여기도 코르타일이 있어요. 지금 여기는 좀 뭐 콘크리트 같이 되어 있는데 아스팔트 같이. 자, 이것도 코르탈 디 산 다마소. 다마소의 정원이란 뜻이에요. 코르타. 그쵸? 그리고 요 앞에 요 정면, 지금 이렇게 보이는 요 건물은 브라만테가 디자인 로지아예요. 러지아. 자, 로지아라는 거는, 우리가 뭐, 아케이드, 회랑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지만, 한 면이 튀어 있는 방이란 뜻이에요. 로지아. 그래서 그 아케이드도 되고, 뭐, 그리스에는 뭐, 스토아 학파, 기둥이 있는, 그렇게 위에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는 통로들은 스토아라고, 뭐, 아케이드라고, 로지아라고도 하는데, 이 로지아는 어떤, 한 면이 튀어 있는 방의 개념, 뭐, 휴식을 위한 그런 개념이라 할 때 로지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코르탈 디산 다마소를 통해서 코르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것도 어떤 코르탈 정원의 형태인데 정확히 코르탈은 라틴어 코호티에서 유래된 이태리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건축 용어로 쓰이고 있어요. 저도 정확히 라틴어와 이태리어를 구분해서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이태리어라고 하면 현재 이태리에서 쓰는 뭐라 그럴까요? 좀 뭐 구어가 강화되거나 하여튼 모던. 우리가 100년 전에 뭐 고종황제 때 썼던 말을 우리가 지금 못 알아듣는다고 해요. 1800년대 말에. 자, 그래서 라틴어는 그 이전 로마 시대 때부터 쭉 써왔던 그런 학술적 용어로도 많이 썼죠. 뭐 17세기 등등까지. 18세기까지 당연히 썼죠. 1800년대 썼고요. 19세기에도. 그 라틴어랑 이태리어는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라틴어 코호트가, 그러니까 코르타일은 이태리어고요. 유래는 라틴어 코호트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즉, 뜻은 enclosed area. 그쵸?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공간, area,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영어로 우리가 courtyard 하면은 뭐 앞마당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쵸? 근데 코르타일은 이태리어인데 이태리 건축 양식으로 보면 이렇게 로지아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여기가 한쪽이 튀어 있는 방 또는 복도도 되고요. 이렇게 뭐 여기는 1층이니까 복도 형식이 되겠죠. 근데 어머니께서 만약에 로지아를 쳐보시면 뭐 소파도 갖다 놓고 전망이 좋은 쪽에 이렇게 한쪽에 벽이 없는 그런 방으로 된 그런 로지아도 있어요. 자, 어쨌든 로지아로 둘러싸여 있는 콜트, 그런 정원은 코르타일이라고 합니다. 자, 요 그림은 바티칸에 있는 건 아니고 밀라노에 있는 또 회화관이에요. 피나코테카 디 브레라 회화관의 코르타일과 로지아 형식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코호트 하면은 지금 저희 요즘에 뭐 코로나19, 코비드 19을 겪으면서 병원 하나가
코로나가 확산되면 의사부터 간호사, 환자까지 다 코호트 격리라고 하잖아요. 자, 코호트가 만약에 콜티아드 하면은 뭐 정원에다 모아놓고 사람 병 걸린 사람 다 어디에 집합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뭐 코트야드에 모아놓고 당신들은 지금 집중적으로 치료해야 되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enclosed area도 되고요. 이렇게 폐쇄된 에어리아에다가 격리를 시킨 거를 코호트 격리라고 하면 됩니다. 이것도 라틴어에서 왔어요. 라틴어는 의학용어나 수학용어, 그 다음에 학문용어가 많죠. 그래서 코호트는 라틴어가 맞습니다. 자, 코호트 격리할 때 그 코호트도 코르타일을 설명할 때 enclosed area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next page. 자, 그러면 솔방울 정원 코르타일 델라 피냐 코르타일 설명 드렸고요. 자, 바티칸에 있는 회화관 피나코테카 바티칸을 구경하시고 나오면 이렇게 높이 4m 무지 큰 거죠. 솔방울 피냐를 봅니다. 자, 이 피냐는 이태리어지만 영어로 하면 뭐 파인 콘 형태의 파인 트리. 그쵸? 솔방울이라는 얘기예요. 파인 콘. 자, 옛날에 중세 시대 때는 바티칸 대성당, 뭐 중세라고 하면 우리가 5세기에서 15세기까지를 얘기하는데 앞쪽에 중세예요. 뭐 8세기, 뭐 7세기. 그때 바티칸 대성당이 요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쵸? 원래는 요 솔방울이 중세 바티칸 대성당, 그쵸? 지금의 뭐 세인트 피터, 산 페트로 대성당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바티칸 대성당이 있었고요. 그걸 1608년에 이쪽으로 이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리지널 모델은 브라키오 누오보 박물관, 바티칸 박물관에 있어요. 나중에 브라키오 누오보 뮤세이, 브라키오 누오보도 설명드릴 건데 일단 오리지널은 브라키오 누오보에 있다. 요 바티칸 박물관은 여러 박물관들이 컴플렉스,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브라키오 누오보 박물관도 갈 거예요. 거기에서 이 피냐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지금 요 정원에 있는 거는 모조품이다. 그리고 이 정원의 중간쯤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 보니까 뭐 집의 앞마당 같이 보이지만 무지 깁니다. 이 마당이 되게 커요. 자, 여기는 지구 안의 지구냐는 근대, 그러니까 1960년 로마 올림픽 기념 조형물이 있는데요. 요겁니다. 이것도 많이 가서 사진 찍으시죠. 오염되어 멸망해가는 지구를 표현. 그래서 sphere in sphere라고 하죠. 영어로.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구경할 수 있는 정원이 있는데 그걸 솔방울 정원이라고 하고 양식은 코르타일 스타일, 콜티아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벨베데레 궁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 Palace, Palazzo del Belvedere 라는 게 있죠. 요 그림은 1761년 파나 속에 있는 벨베데레 궁전인데요. 이쪽이 궁전이었다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이 벨베데레도 보면 다 이렇게 코르타일, 로지아 형태로 다 이렇게 인클로즈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뜰을 뭐 벨베데레 코르타일 델 벨베데레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는 건데 어이해있던 벨베데레라는 거는 요 건물을 얘기하는 궁전이었어요. 자, 이 궁전은 언제 생겼는지, 그러니까 1761년에 파나 속에 남아있는 이 그림이고요. 그쵸? 실제로 이 벨베데레 궁전을 지은 연유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교황 인노첸쇼라고 하면 되겠죠. 인노첸쇼 8세, 그러니까 1432년하고 1492년. 1400년대 중반하고 이제 초반하고 후반에 걸쳐서 사셨던 분인데 인노센초 8세가 바티칸 북쪽, 그쵸? 여기가 바티칸 박물관 입구였는데 우리가 놀스에서 나파엘로의 방을 찾아갈 때 사우스로 간다 그랬죠? 자, 이쪽 바티칸 북쪽 언덕에 세운 여름궁전이에요. 그래서 1487년에 세운 거고요. 자, 회랑식 3층 건물, 이것도 로지아식으로 된 3층 건물이고요.
또 경관을 감상하기 좋기 때문에 벨베데레, 벨베디어. 영어로는 벨베디어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요즘에 뭐 하나 리조트, 뭐 콘도미니엄이라고 하죠. 하나 콘도에 많은 저 남쪽에 뭐 여수 쪽에 바다 경치가 좋은데 지은 요즘에 하나 콘도를 벨베디어 그러는데 원래는 이것도 이태리 말입니다. 벨베데레입니다. 그냥 읽으면 자, 벨베데레는 이태리어로 멜루스인데 벨베데레가 이태리어란 뜻이죠. 어원을 따지면 항상 라틴어가 나오죠. 멜루스는 아름다움이고 베데레는 뷰란 뜻이에요. 아니 뷰 보다 아름다운 뷰의 합성어란 뜻이죠. 그래서 전망대를 보통 벨베데레라고 하고요. 유럽 여행을 가시면 궁전 이름 중에서 이 바티칸에 있는 그쵸? 벨베데레 델 팔라쪼 델 벨베데레만 궁전이 아니라 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도 벨베데레 궁전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여행 가시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자 벨베데레라는 뜻은 이태리어이고 아름다운 전망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솔방울 정원에서 코르탈 델라 피냐인데 이게 마침 벨베데레에 있는 뜰이에요. 근데 왜 만약에 이거를 벨베데레의 정원이라고 안 하고 이제 코르탈 델라 피냐가 있기 때문에 피냐의 정원이라고 했죠. 근데 나중에 벨베데레 정원도 있어요. 요 바티칸 같은 건물에 박물관 건물에 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일단 코르타일이라는 것과 벨베데레 궁전 팔라쪼 그쵸? 벨베데레 궁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피네코테카 요 위에 있었죠. 북쪽에서 입장을 하면 위쪽에 있는 박물관에서 보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정원으로. 자 그러면 여기 벤치도 있고 여기 스피어 앤 스피어도 보시죠. 딱 중앙이거든요. 자 피나코테카를 구경한 후 솔방울 정원에서 휴식도 취하지만 또 다음 코스를 관람하기 전에 또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이쪽에는 이제 그 미켈란젤로의 천정화 그 시스타나 경당에 있는 작은 예배당이죠. 경당에 있는 그런 그림 사진을 찍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솔방울 정원에서 쉴 때 가이드들이 미리 공부를 시켜요. 시스타나 경당에 가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천정화를 봐야 되는데 사진을 찍지 못하니 여기서 공부를 하고 합시다. 그래서 공부를 합니다. 자 일단 솔방울 정원은 휴식하는 게 첫째. 그 다음에 둘째 공부도 하면 자 이제 다음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많은 코스로 갈 수 있어요. 간단히 보시면 아까 뭐 브라키오 누오보의 그 솔방울 피냐가 오리지널에 여기 있다고 했는데 이쪽이 브라키아 누오보 건물입니다. 영어로 하면 뉴 윙 이게 건물에 이게 날개 쪽이라 그래요. 요걸 로지아라고 하고요. 여기는 윙이 있어요. 윙으로 막아놨는데 여기 브라키아 누오보고요. 요 왼쪽에 있는 러지아 스타일의 이 건물은 키아라몬티 박물관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 오른쪽을 보죠. 여기 나중에 뭐 그 갤러리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요 갤러리로 들어가는 앞쪽에서 지금 시스타나 경당에 가기 전에 어떤 예술품 설명을 듣는 거고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 브라키오 누오보,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갤러리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여기 키아라몬티 뮤지엄이 있어요. 여기도 박물관이에요. 자, 근데 엄친수는 어디로 가냐면, 이제 비오 클레멘스 박물관. 자, 무세오 비오 클레멘티노로 갈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솔방울 정원 설명을 다 말씀드렸고요. 자, 여행 토크 시작되겠습니다. 자, 바티칸 박물관의 솔방울 정원. 코르탈 델라 피냐는 원래 벨베데레 정원이었어요. 코르탈 델 벨베데레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벨베데레 궁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피냐가 있는 거죠. 1600년에 옮겼기 때문에 여기는 없어요. 지금은 1579년 어떤 그 조감도예요. 자, 요 당시에는 피냐가 없는데 이런 큰 이렇게 공간으로 된
빈틈이 이렇게 공간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건 뭐 건축용어로 틈새 니치라고도 하는데 니치 마켓 할 때 니치라고도 해요. 어휘했다 여기 솔방울 현재 없고요. 1579년에 이렇게 보시면 북쪽에 언덕이라 그랬잖아요. 이 벨베데레 궁전이 있고 현재 이쪽 그 당시에도 여기 궁전들 아까 소위 얘기했던 뭐 중세 궁전들 교황이 사는 궁전들도 한 번에 지은 궁전이 아니라 여러 개의 빌라라고 하는 것들이 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어휘했던 이쪽은 평지같이 보이는데 여기는 1단, 2단 이렇게 높죠. 실제 솔방울 정원은 굉장히 언덕에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아까 갤러리를 통해서 쭉 이쪽으로 이동할 때 뭐 2층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층고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있었던 솔방울 정원이 평지이지만 이쪽 그 교황이 현재 살고 계시는 쪽하고 그 베드로 성당 방향이죠. 남쪽하고 보면 놀스는 언덕이라는 그런 높이 차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그림 한번 보여드렸고요. 또 벨베데레 정원 평면으로 보면 여기는 아까 스피어가 있고 잔디밭이 이렇게 4개가 이렇게 쪼개져 있죠. 그 그림은 똑같습니다. 그 당시 평면도에도. 그리고 여기가 뻥 뚫려가지고 그쵸?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까 기억나시겠지만 여기 브라키오 누오보라고 윙을 하나 가로막는 것도 있고요. 여기가 막혀 있죠. 현재는. 자, 그러면 과거에는 자 벨베데레 정원을 지었고 1400년도 후반에 그쵸? 그 다음에 브라멘테가 1505년에 요 정원을 이거는 벨베데레 정원이에요. 코르탈 데 벨베데레를 설계할 때만 해도 하나의 통짜였습니다. 막히는 게 없었죠. 자, 그러나 현재의 바티칸 박물관을 보면 자 솔방울 정원에서 보면은 요 남쪽에 보면 여기 하나 막아 놓은 게 아까 브라키아 누오보라고 했죠. 그리고 다시 베드로 성당 쪽에서 보면 여기 또 막혀 있는 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바티칸 도서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막혔다라는 그림 한번 보시고 1505년부터 브라멘테가 설계했을 때는 벨베데레 정원 하나 통짜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 보면 솔방울 정원에 보면 그쵸? 솔방울 정원이라는 게 하나 있고 요 위에 보이는 게 아마 브라키오 누오보 지붕이에요. 하나 잘라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그쵸? 바티칸 도서관이 있고 여기 있는 정원 이건 거의 잔디도 없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쵸? 요거가 벨베데레 정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쵸? 자, 그러나 현재는 솔방울 정원과 벨베데레 정원으로 나눠서 불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티칸 박물관이 양분된 거, 그쵸? 바이섹트 된 이유를 설명하시오. 자, 벨베데레 정원은 1505년 교황 율리오 2세 의뢰로 이렇게 교황이 명령했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뭐 영어로 보면 커미션이라고 써 있어요. 어떤 뭐 예술 작품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 의뢰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근데 그 영어로 커미션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의뢰로 쓰겠습니다. 뭐 교황의 권위력을 만들어 라고 하겠지만 정확한 용어는 의뢰이고 커미션입니다. 자, 브라만테가 도나토 브라만테 1440에서 1514년이 설계한 거예요. 1505년에. 자, 그러나 벨베데레 정원은 1505년에 교황 율리오 2세가 한 거고 한 뭐 105년 후에 그러나 그 교황 식스투스 5세 그쵸? 식스투스 5세가 요 생물년도 바뀌었는데 이건 나중에 수정해서 할게요. 그쵸? 1587년 한 100년 후에 80년 후에 브라만테가 벨베데레 정원을 설계한 80년 후에 바티칸 도서관을 이때는 확장하여 신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바티칸 도서관이고 현재에도 요 그림이에요. 그림이 작게 돼가지고 현재 그림이 작아 보이지만 요 기둥수를 세어보면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똑같은 건물입니다.
자, 1587년에 바티칸 도서관이 세워져서 벨베데레 정원은 반으로 쪼개진다. 그래서 솔방울 정원과 벨베데레 정원으로 쪼개지고 요 벨베데레 정원은 현재 바티칸 도서관, 그쵸? 그리고 요쪽으로 보면 여기 이쪽으로 보면 이제 교황이 사시는 레지던스로 가는 그런 건물로서 다 사용하기 때문에 이쪽이 현재 거주하는 인원이 많은 쪽이죠. 그래서 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실제 뭐 1400년대 후반 그럴 때 여기 뭐 말을 타고 다니고 뭐 했던 그런 뭐 운동을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용도였기 때문에 현재는 뭐 말이 없고 차들 타고 다니죠. 그래서 뭐 주차장으로 쓰는 것도 뭐 벨베데레 정원에 뭐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런 목적이랑 뭐 별다른 바 없다 봅니다. 뭐 이분은 중요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도메니코 폰타라는 건축가가 바티칸 박물관을 설계한 거예요. 1587년에 교황 식스투스 5세.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다음에는 그러면 비오 클레멘티노 박물관으로 이제 이동할 거니까 그걸 보여드릴 거고, 그쵸? 여행 토크 4강에서는 일단 코르탈, 정원의 어떤 그 어원부터 해서 로지아, 그리고 벨베데레 정원이 현재는 솔방울 정원과 벨베데레 정원으로 양분되어 있다는 것. 그거를 Q&A로 해서 어떤 상식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오늘 강의 끝!